이제 붓기를 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 동의보감이라든지. 그런데 근데 이제 호박의 기질적인 걸 이렇게 살펴보면 호박이 무슨 맛이 강해요? 단맛이 강하죠. 그리고 호박이 안에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노란색이죠. 그럼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색깔? 어디? 토. 위장, 비장, 노랑. 위장, 비장에 좋은 게 바로 호박이에요. 그래서 소화기 기능이 약하고 음식을 섭취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호박을 이렇게 반찬으로도 만들어서 드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 늙은 호박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늙은 호박도 이렇게 무슨 호박처럼 나오는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옛날 우리 토종 호박 있잖아요. 약간 살짝 통통한 호박들. 그런 호박들은 이렇게 조림 같은 거 해서 드시면 간단하게 붓고추 좀 썰어서 넣고 간장 조금 넣으시고 뭐 표고버섯 같은 거 이렇게 가루 같은 거 넣어서 하시면 그냥 졸여갖고 드시면 그 굉장히 풍미가 있고 맛있잖아요. 그래 그런 걸로 해서 어른들은 치아도 약하시고 또 염증도 몸 안에 많잖아요. 그러면 그 호박은 또 신장 방광에도 좋다고 이렇게 이제 동의보감 같은 데 나와 있으니까 그거 드셔주시면 그런 기능도 또 상승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박차도 만들어요. 가을이 되면 제가 그때 불암사에서 강의할 때는 호박차를 만드는 걸 해드릴 때 너무 좋아했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냐 다식으로 이용을 많이 했어요. 겨울에 이제 호박이 그렇잖아요. 좀 놔두면 이제 단단한 호박들은 오래 먹지만 또 아닌 것들은 반찬으로 해 먹는데 단단한 호박 같은 경우는 만들어서 다식으로 차 드시면서 하나씩 이렇게 먹으니까 되게 맛있고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 회사에 어떤 회사에서 사담인데 제가 이제 제 거 차책을 보고 레시피를 개발을 하셨는데 제가 파차도 거기다 넣어놨잖아요. 깜짝 놀랐잖아요. 팥도 신장 방광에 좋잖아요. 그리고 호박은 또 붓기를 뺀다고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그 두 개를 조합을 해갖고 어떤 모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그 차가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어요. 제 레시피 이거 두 개를 개발을 해갖고 브랜딩을 해갖고 그래서 이게 효과가 이제 있기도 하죠. 효과가 있기도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나라 동양권의 문화는 동의보감이라든가 본초 강목의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한두 개, 10개 정도는 다 알아요. 이제 이거 얘기하면 다 알아. 또 이 얘기하면 다 아셔. 근데 우리가 너무 현대화되면서 우리의 그런 자연의 그런 선미를 망각하고 잊고 살았어요. 그쵸? 근데 어떻게 가을이 되면 그렇잖아요. 김장 준비를 하잖아요. 그쵸? 그절로 김장 준비를 하고 봄이 되면 들판으로 나가서 나무를 캐잖아요. 제가 이제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추분하고 추분 말씀드렸잖아요. 추분이 되면은 말 있잖아요. 집에서 키우던 말을 들판으로 내보내고 봄이 되면 이게 추분이 되면은 밖으로 보내고 추분이 되면은 그 말을 안으로 걷어들인대요. 마구간으로. 그만큼 계절의 이 절기의 변화에 의해서 자연계와 사람은 동식물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계절을 모르고 살죠. 저는 제가 있는 남양주에 이렇게 있다 보면 그 계절의 변화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봄에 이렇게 새순이, 연두색 새순이 막 올라와서 그거 보면 굉장히 한이롭고요. 경이로워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또 뭐가 돼요? 화사한 꽃들이 막 피잖아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또 열매가 맺어요. 겨울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어뜨리고 토양을 풍요롭게 하는 쉼의 계절이 돌아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차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제 특징이 또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봄에는 뭘 많이 먹죠? 봄에 나는 건 잎차. 여름에는 뭘 먹죠? 여름에는 뭐가 많이 피어요? 꽃. 봄의 잎은 간을 생해주는 거고요. 여름의 꽃은 뭘 생해주는지 아세요? 여름에 그 심장에 열이 차 있거든요. 여름의 꽃차는 우라를 풀어줘, 우라를. 막 화기가 차고 막 더워서 씩씩거리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가라앉혀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을에는 뭘 먹을까요? 가을에는 열매. 그리고 또 겨울에는 뭘 먹어요? 뿌리를 먹죠. 뿌리.
그래서 가을이 되면 뭘 만들어요? 주로 가을에 많이 만드는 차. 가을 열매로 만드는 차. 집에서 늘 만들어 드시잖아요. 가을에 못 만들어 드세요? 매실차. 매실은 매실차 말씀하셨죠? 봄에 매실 나죠. 네. 근데 매실이 무슨 맛이에요? 그렇죠. 이 절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동안에 보살님 혹시 모르셨다면, 망각하셨다면 이거 다시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세요. 그래서 가을에는 가을은 오미자도 먹고, 뭐가 유자, 또 뭐 먹어요? 국화차, 대추.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그 계피는 그럼 어디에 속하나요? 계피는 겨울에 많이 먹잖아요. 수정가. 수정가로 계피. 근데 이렇게 잘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이 오행의 맛과 블렌딩이 잘 모든 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뭐냐면 주로 단맛이에요. 단맛. 뭐예요? 모가도 설탕에다 재고, 매실도 설탕에다 재고, 유자도 설탕에다 재고. 그렇죠? 위장을 잘 보호를 해야지, 위장 기능이 좋아야지 모든 영양소가 몸 안에 흡수가 잘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차를 만드는 이유가 뭐죠? 이런 것들이 위장 기능을 어떻게 만들어요? 단맛이. 그렇죠? 인공의 단맛이잖아요. 설탕. 얘들이 우리 몸을 안 좋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을 이제 계절과 절기를 이제 배웠잖아요. 그쵸? 이제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절이 지나가시면 슈퍼에 가서 식물을 보면서 컬러를 보면서 얘는 무슨 맛일까? 얘는 무슨 컬러를 가지고 있으니 나에게 지금 절기에는, 그래서 옛날에 절기 음식이 좋다 그래요. 제철에 나는 신토부리 음식. 그 절기에 나는 그 철의 음식은 그 철에 필요한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에 나는 음식을 드셔야지만이 몸이 그 철의 그 코드 있잖아요. 우주에서 내려오는 코드에 딱 맞는 게 되는 거라서 잘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그다음에 이제 이 설탕에 의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설탕. 여기 보면 제 책에가 그게 나와 있어요. 제일 중요한 내용,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요인을 갖고 3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여기 짧으니까 34페이지를 한 구간 달락달락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누가 읽어보실래요?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내용을 좀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4가지. 이제 커피의 해로움을 알았으니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그 밖의 4가지 요소에 대해 의학적 고찰의 시간을 잠깐 가져보자. 일단 병에 걸린 후에는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 우리는 빠르게 진행되는 노화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가? 몸의 노화를 늦추고 건강한 생명을 선사하는 차의 중요성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텔로미어에 대한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2009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들과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노화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혔다. 학창시절 생물 시간의 몸속 세포의 세계는 23개 쌍의 염색체가 있다고 해왔다. 염색체로 구성된 DNA는 성별과 피부색, 머리카락, 새끼발가락 모양과 같이
모양과 길이 등 한 사람에 관한 세부적인 모든 것을 결정한다. DNA의 일종인 텔로미어에는 염색체 말단에 붙어있는 유전물질의 형태를 말한다. 텔로미어는 반복되는 세포 분열 과정에서 마치 신발끈을 감싸는 캡처럼 염색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가 조금씩 짧아진다는 데 있다. 텔로미어가 짧아지거나 마모되면 세포의 노화, 현상이 앞당겨지면서 수명이 단축되고 쉽게 병에 걸린다. 그런데 텔로미어를 병들게 하는 주범이 따로 있다. 바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텔로미어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텔로미어를 자극해 노화를 일으키는 4가지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산화. 자요 라디칼은 불안정하게 들떠있는 분자로 혈관을 마음대로 헤집고 돌아다니면서 세포들을 공격해 상처를 입히고 심지어는 DNA와 정상적인 세포의 기능을 방해한다. 더 심각하게는 자요 라디칼의 공격을 받은 분자와 DNA, 세포가도 또 다른 분야의 DNA의 정상적 세포 기능까지 마비시킨다.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 몸은 상한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 신경계가 교란되고 지속적 스트레스는 각종 암과 퇴행성 질환을 유발한다. 다양한 계절 약차에는 우리 몸의 산화를 막는 대표적 형산화 물질인 비타민 C와 비타민 B 등, 비타민 E 등 생약 성분의 비타민이 풍부해 노화를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뛰어나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방금 들으셨죠? 여기가 마지막 부분에 나와서 우리 몸을 산화를 막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 바로 비타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비타민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나는 식물과 뿌리, 줄기, 잎, 줄기, 뿌리, 열매가 다 들어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이 책에 이제 가장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게 이거예요.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4가지 요소를 보면 여기에 방금 뭘 하셨냐면 산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산화. 그 다음에 여기 뒷부분에 또 보면 뭐가 나와 있는가 보세요. 염증에 대해서 돼 있고요. 당화 반응, 3번째 당화 반응.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프리베디카 이런 현상들인데 일단 우리 몸 안에는 아까 이제 XY 염색체가 있어요. 그 XY 염색체 중에 이제 X 염색체 안에가 이게 우리 몸에 이게 수명줄이에요. 수명줄, 생명줄. 여기 보면 이 말단 세포 안에가 아까 그 신발끈의 캡처럼 이렇게 이게 다 싸져 있어요. 이렇게 싸져갖고 이게 식타리처럼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혈관들 있잖아요. 우리 모세혈관이 어때요? 풀어놓으면 지금 뭐 한 바퀴가 간다, 한 바퀴 반이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생명줄을 우리의 수명 나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텔레미어와 우리 몸에 나와 있는 이 수명줄과는 굉장한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텔레미어가 짧으면 우리 몸의 수명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짧아지는 거예요. 얘가 길면 우리 수명도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얘가 텔레미어가 병이 드는 요인이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부사님들 주방에서 요리하실 때 설탕 이용하세요 안 하세요? 요리당 이용하세요 안 하세요? 물엿 이용하세요 안 하세요? 그거 안 들어가면 요리가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안에도 아까 위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장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주로 들어간 것이 다 단맛이잖아요. 근데 우리 속담에 그거 있죠. 강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잖아요. 많은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 그러잖아요. 모든 음식 안에가 다 뭐가 들어있어요? 대부분에 다 설탕이 들어있죠. 그 설탕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위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능들이 다 퇴화되면서 몸 안에 이제 그런 소장의 영양, 위장에서 씹고 삼켜서 분해시킨 음식들을 소장해서 어떻게 되죠? 영양소를 흡수해서 간으로 피가 보내지죠. 피가 만들어서 여기서 조장을 해가지고 이 피가 어떻게 되죠? 심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오장육부하듯이 다른 또 하나의 장기는 호르몬으로서 그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에 의해서 잠식이 제일 먼저 집안에서 병원은 우리가 분명히 어머니들 세대에는 바깥 음식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근데 병원에 다니세요, 안 다니세요? 병원에 다니는데 가면은 뭐가 많다 그래요? 혈액수기가 염증이 많다 그러죠. 그 염증이 어디서 오는가?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가 먹은 물과 음식에 의해서 몸이 만들어지고 몸의 병도 만들어지고 몸의 건강도 만들어진다는데 그러면 내 손으로 내가 만들어서 드셨는데 왜 염증이 있냐고요. 그거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나요 혹시? 지난번에 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제가 식물에 뭐가 많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렙틴. 식물에 들어있는 거. 렙틴과 스타닌 성분.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음식, 이런 것들은, 이런 강의는 사찰 음식과 같이 저랑 공조를 해갖고 강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음식 사업단에서 또 조금 더 연구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가 또 만드는 약차와 같이 이런 게 같이 이루어져야지 우리 불교 안에 굉장히 좋은 음식 문화가 많이 있잖아요. 사찰 음식이 있고 또 불교 안에 뭐가 있잖아요. 이런 차가 있었고 또 거기에 한층 더해서 약차라는 게 몸을 회복시켜주고 몸에 독소를 빼줄 수 있는 약차라는 그 기능이 약차의 기능은 정상화를 시키는 거예요. 몸의 리듬 자체를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런 두 가지 굉장히 고배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스님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만 이제 이게 공조만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우주의 신약을 하나 받은 거예요. 다시 그렇죠? 그게 바로 부처님이 주신 지혜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가 지난번에 음식을 먹을 때 어떤 걸 먹지 말라고 했어요. 어떻게 드시지 말라고 궁극적으로 연구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드시면 안 된다겠죠? 생으로 날 것. 네, 날 채소. 우리가 주로 많이 먹는 거 뭐였죠? 상추, 쌈, 겉절이. 겉절이. 그다음에 요즘에 샐러드. 오이 같은 것도 날걸로 많이 드셨고 또 날걸로 드시면 무 같은 것도 날걸로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무도 막 그냥 생채해가지고 날걸로 많이 드시고 이런 것들에가 뭐가 많이 들었다겠죠? 렙틴. 얘네들이 또 뭘 공격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목에 들어가서 식도부터 시작했고 이게 공격을 해서 역류성 식도염부터 시작했고 또 이 안에가 뭐가 많이 들었다 했죠? 지난번에 날벌레, 녹노균이 많이 들었다. 날채소 안에 걔가 또 어디를 공격한다 했죠? 기관지 호흡기 쪽으로 공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미세공기, 미세먼지 안에서도 그런 게 있지만 우리가 먹는 그런 애들이 또 우리 몸에 어떤 기생충 역할처럼 우리가 먹은 음식을 피를 다시 다 걔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막 천근만근 가라앉고 몸이 피곤하고 또 그 안에 있는 기생충들이 내 몸에서 뭘 만들어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기생충들이 몸에 독소를 또 만들어내고 걔들이 또 혈관을 산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물에 있는 렙틴이라든가 자기 종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이 독성의 물질이에요. 하나에. 그래서 씨앗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요즘에 잡곡을 엄청 많이 드시잖아요. 이거는 정말 좀 많이 공부를 해서 생각하시면서 음식을 하셔야 해요. 요즘에 잡곡 좋다고 해서 잡곡 많이 막 섞어서 드시죠. 네. 잡곡 많이 넣어서 드실 겁니다. 잡곡 몇 가지 넣으세요? 12곡. 아니 12곡에서 팔아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 무슨 환자가 많아요? 요즘에 특별히 많은 환자들.
당뇨 있고 혈압이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심해지면 어떤 환자들이 지금 많아요? 네, 신장이 그 필터 기능을 못하잖아요. 사구체가 나쁜 피를 걸러내지 못해서 밖으로 배출을 못해서 이렇게 붙잖아요. 그래서 인공신장실이 많죠. 근데 또 날채소를 이렇게 드시면 칼륨 성분이 많이 들어서 신장을 해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 얼마나 엄마들이 가족의 건강을 쥐락펴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바쁘니까 나 빨리 그냥 이거 대충 사실 우리는 어떻게 먹어요? 절에서는 무도 그냥 안 먹어요. 무나물을 예쁘게 채 썰어서 무나물을 익혀서 먹고 무도 거의 이렇게 국을 끓이는데 보살님들은 옛날에 묵국 끓일 때는 제사 끓일 때 많이 끓여요. 팥국. 그쵸? 근데 우리는 무를 항상 무국을 익혀서 이렇게 먹고 그러는데 좀 많이 달라요. 일반 이렇게 드시는 분들하고. 얘들이 그런 염증을 유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요소 중에 이 산화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에 제가 여기 100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나쁜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안 마시고 있어도 여기는 이 공기에 노출되어 있는 순간에 산화가 이루어져서 저절로 뭐가 일어나죠? 노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숲에 가 있고 물가에 가 있고 그러면 음이온이라든가 숲에 있는 좋은 그런 공기가 노화를 지연시켜 주는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안에 있는데 오늘 문을 열어놓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도 되게 피곤해 하세요. 제가 여기 보고 있으면 굉장히 피곤하죠. 근데 차를 많이 막 드시면서 강의를 좀 들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안에 공기 안에 들어있는 산화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 좋은 애들이. 그래서 몸이 피곤하고 천근만근으로 힘들어요. 근데 그 애들을 어떻게 해야 해요? 빨리빨리 따뜻한 물과 차를 먹어서 씻어내야 하는 거예요. 혈관 속에. 폐 속에 들어와 있는 나쁜 분진들도 빨리빨리 씻어내야지. 정신세계도 공기가 여기도 필터가 깨끗해야지 나쁜 공기가 들어왔을 때 빨리빨리 좋은 공기를 혈액 속으로 보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장 역시도 따뜻한 물을 드셔야지만이 신장에 있는 이 사구체 여러 가지를 깨끗이 청소를 해주면서 몸의 염증을 유발을 되는 것들을 빨리빨리 배출을 시켜주는데 아프면 다들 병원에 가서 그냥 약만 먹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사셔요. 음식을 하면서도 이 음식이 내 몸에 어떤 역할을 미칠까, 이 음식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지만이 이게 내 몸에 수명, 이 텔레미어를 이 염증이요 일어나면 텔레미어를 끊어먹고요. 그 다음에 또 당 있죠, 당이 들어가잖아요. 콜라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뉴스에 그런 거 나왔는데 콜라에다 이를 담가놨는데 이가 다 녹았어요. 90 됐어요. 그 칼슘 덩어리도 녹는데 이런 모세 혈관줌이야. 당분에 의해서 그냥 녹아버려요. 삭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과일 같은 거 발효시키잖아요. 산을 갖다 분해시켜버린 게 뭐예요? 산을 분해시킨 게 당이잖아요. 당분이 분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해요. 이런 것들은. 음식 안에서 당분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런 레틴 성분이 들어가서 이런 애들이 내 혈관을 좀 먹고 있고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프리레디칼이라는 거는 이 말과 거의 이런 애들하고는 산화랑 거의 비슷한 애들이에요. 하나가 안 좋아지면 다 같은 똑같은 기능을 만들어내요. 이거는 이제 의학서적 같은 데나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분야에 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총괄적으로 아우러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여기에도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아까 염증까지 이렇게 읽으셨는데 염증 안에 이제 당화 반응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당화 반응은 포도당과 과당, 당 분자 효소가 작용 없이 단백질이나 지질 분자와 결합을 함으로써 당화된 단백질이 지질을 생성하는 방입니다. 단백질이 그래서 얼마나 위험합니까? 고기 많이 드시잖아요. 이 단백질로 인해서 신장이라든가 혈관에 또 염증 노화가 일어나잖아요. 일주일이면 고기 몇 번 드시나요? 고기 몇 번 드세요? 꾸준히 드세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고기량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른들은 기력이 떨어지면 더 고기를 드시고 뭘 드시냐면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에 찾아오신 분들 너무 심각하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60세 넘으셔갖고 오신 분들에 보면
다 염증인데 얼굴까지 다 빨개요. 근데 이분들한테 뭘 드시냐고 여쭤보면 뭐 드시는지 아세요? 주로 녹여, 그 다음에 뭐 잉어고, 그 다음에 뭐더라 또 그 곤에서 먹는 음식 있죠. 뭐 흑염소? 여성분들은 또 이거 흑염소를 아주 진하게 해서 드신대요. 그리고 또 예? 이렇게 이런 종류를 드시는데 이런 애들은요 연세에 드셔갖고 드시면요 신장에서도 간에서도 분해를 잘 못 시켜요. 그러면 그게 고스란히 뭐에 어디가 남아있겠어요? 혈관의 찌꺼러기, 혈관의 죽은 피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뇌질환 환자가 많잖아요. 알츠하이머, 파킨슨, 치매 이런 애들이 가서 뇌에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단백질을 좀 줄이시고 채소를 발효를 잘 시키시고 이렇게 꼭꼭 씹어서 드시면 저 사실 음식 거의 많이 안 먹어요. 이제 제 주변에서 많은 분들 보시지만 근데 건강하잖아요. 잠도 그렇게 깊이 안 자도 조금 자도 피로가 금방 풀어져요. 약차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되도록이면 단백질을 조금 줄여주시고 야채를 좋은 유기농의 야채들을 잘 골라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쉬겠습니다. 네.